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에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여러분은 80대 20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가 80%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논리인데요. 흑백요리사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부를 창출하고 있는 20명의 백수저와 그리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흑수저 80명의 대결 구도를 흥미롭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처지는 현실 반영이라도 하는 듯 출발점부터 공평하지 않으며 흑수저들이 20인을 선별하는 첫 관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백수저들은 그들의 요리 과정을 여유롭게 관찰하죠. 2022년에 작성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10%는 고작 16%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시장과 대기업. 80명의 흑요리사들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가진 스펙과 재능 그리고 개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각 회사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춘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흑백요리사에서 대기업 면접관에 해당하는 안성재와 백종원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때로는 가혹한 말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보들을 탈락시키죠. 두 면접관의 평가 결과는 절대적이고 탈락한 참가자들은 이에 수긍하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대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떨어진 취준생이 면접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면접관들의 평가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빔대왕의 비빔밥이 짜지 않고 정말 맛있다고 느낄 사람들도 있을 테고 평가절하의 보섭살 스테이크가 정말 잘 구워진 고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탈락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채용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이죠. 블라인드 테스트. 이 흑수저 선별 과정이 대기업 채용 과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에피소드가 또 나옵니다. 2라운드 흑백대전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두 눈을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는 몇몇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지원자들의 학벌, 스펙 등의 요소를 가린 채로 그들이 가진 직무 적합성만을 평가하는 이 제도는 흑백요리사에서도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하여 다수의 흑수저가 백수저를 누르고 올라가는 통쾌함을 선사하죠.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뚫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 흑수저는 100명 중 11%인 11명인데요. 공교롭게도 현재 대기업 취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11%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 험난한 과정을 뚫고 입사를 했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회사 내부엔 수많은 빌런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직장 사회엔 신체 및 언어 폭력, 따돌림 등 직무와 관련된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4라운드 흑백 혼합 레스토랑 팀 미션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은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팀에서 필요 없는 한 사람을 방출하라는 미션이 떨어진 것이었죠. 이는 자칫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인 따돌림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며 결국 안유성 셰프가 그 희생양이 되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스스로가 팀을 나가겠다고 미리 선언했던 철가방 요리사와 만찢남과 달리 안유성 셰프는 본인이 방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듯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후기에서도 실제로도 당황했었고 가족들에게 그 부분을 보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도 했죠. 한때 같은 편이었던 팀원들에게 방출당했다는 충격과 모멸감은 그 누구라도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미션에 대한 각종 커뮤니티 반응도 싸늘했고 잠까지 제대로 재우지 않고 극한으로 몰아붙인 제작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안유성 명장의 쓸쓸한 뒷모습은 마치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떠밀리듯 나가는 어느 한 가장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퇴직 후 차린 식당에서도 주문이 밀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이마저도 경쟁 식당들에 밀리며 문을 닫아야만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률을 의미하는 듯하며 식당 창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인플루언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 텍스트 한 구절이 엄청난 영향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그들에게 잘 보인다면 손쉽게 맛집에 등극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비판이라도 하는 날엔 온갖 평점 테러와 악플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폐업에 이를 수도 있죠. 이렇듯 4라운드 레스토랑 미션은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빅마우스로 자리 잡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상징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답게 이들에게는 인당 100만 원, 도합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본이 주어지고 참가자들은 이들의 주문량에 따라 탈락 여부가 결정되었죠. 최종적으로 이들이 쓴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은 무제한이었다고 볼 수 있었고 이에 랍스터, 캐비어 등 고가의 재료들로 비싼 메뉴를 내놓은 최연석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는데요. 이는 한동안 유행했던 오마카세 열풍을 꼬집는 듯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대형마트의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현재의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한 상품들을 빠르게 출시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려야 할 곳으로 꼽히기도 하고 SNS에 각자만의 편의점 꿀조합을 공유하는 게 유행이기도 합니다. 패자부활전의 미션은 편의점에서 재료를 골라 요리를 창조해내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문화가 되어버린 편의점 음식 조합 놀이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흑백요리사는 외국인 시청자도 많은 만큼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알리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금수저. 금수저는 출발선부터가 흑수저와 다릅니다. 그들은 몇 번을 실패해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만 흑수저들은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나락에 갈 수도 있죠. 나폴리 마피아는 세미파이널에서 1위를 하여 결승전으로 직행하고 남아있는 6명의 무한요리 지옥 대결을 관람하는데요. 무한요리 지옥은 30분마다 두부 요리 하나씩을 완성해야 하는 극한의 미션으로 조금만 삐끗해도 탈락을 면치 못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나폴리 마피아는 일명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6위는 흑수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종 미션에 올라온 요리조차도 금수저인 나폴리 마피아는 단가가 비싼 고기를, 흑수저격인 에드워드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떡볶이를 내놓았다는 점도 우연이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취향은 주변 환경에 의해 오랜 시간 무의식적으로 생성되기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인데요. 안성재 또한 급식 대가를 평가할 때 어렸을 때 먹었던 급식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게 어렸을 적에 쌓인 아비투스의 영향인지 아니면 진짜로 괜찮은 요리인지 궁금해하며 판정을 보류했었죠. 이처럼 맛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이를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흑백요리사 중후반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 과정이 오직 맛으로 승부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정도로 뜬금없어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성과 재미만큼은 확실했던 흑백요리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